자, 여러분 지금 기초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이 화학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요. 그죠? 일단 고등학교 과정의 화원, 고등학교 과정의 화투 개념하고 일반 화학까지 전체적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말이야, 이건 양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시험 당일날 그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양을 고시 공부하듯이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엄청나.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지? 우리 비록 처음 시작이지만 하시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어느 순간 바로 이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하는 형태가 되죠.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해요. 디테일한 거보다 디테일한 거는 이해가 안 되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까먹지 않고 그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뭘 요구하는지를 그것만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까먹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커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화학 공부의 관건입니다. 왜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알겠죠? 양이 많아서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필기 노트를 여러분이 만드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셔서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이론적인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지금 4번째까지 얘기를 했죠. 5번째.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5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운 이온에 대한 걸 배웠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화학결합 중에 하나만 언급을 해보죠. 이온결합. 이온 결합 파트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죠? 이온이 결합하는 이유, 즉 이런 걸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데 화학 결합은 왜 하는 거죠? 화학 결합하는 이유는 그 원자가 뭐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안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화학 결합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죠? 3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크게 보자면 원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원자는 종류가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 양이온이 되는 원자. 금속, 음이온이 되는 원자, 비금속. 그렇죠. 물론 준금속 등등 나누겠지만 크게는 금속과 비금속 2가지 종류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불안정하니까 서로 뭐 한다는 얘기죠? 결합을 이룹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는 과정은 몇 가지 과정이 나오겠죠? 3가지가 나오겠죠?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금속과 금속. 금속과 뭐죠?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얘네들은 왜 결합한다고요? 불안정하니까. 원자 자체는 불안정하니까 서로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붙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다? 3가지밖에 없습니다. 화학 통틀어서 화학 결합은 이 3가지예요. 그죠? 원자 종류는 2가지니까 결합하는 건 3가지입니다. 맞죠? 그죠?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그래요? 금속 결합, 이렇게 왜 금속 결합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이런 결합은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이런 결합은요? 공유 결합, 이렇게 언급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합의 종류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그럼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이 종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원자가 어떤 게 금속이고 어떤 게 비금속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된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럼 걔네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때 그걸 찾아서 얘네들이 어떤 결합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라는 게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하는 이유는 안정한 결합이죠. 그죠? 이 중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온이 나왔기 때문에 이온 결합만 잠깐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을 한번 잠깐 보죠. 그럼 어떤 물질이 금속 결합이다, 어떤 물질이 이온 결합이다, 어떤 물질이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얘기할 때 그 화합물이 어떤 결합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물질이 어떤 결합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했을 때 이 전기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얘네가 무슨 결합을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속 결합은요, 고체나 액체에서 전기가 어떻죠? 전부 다 흐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고체도 전기 흐르고 액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흐르면 금속 결합이야.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요, 고체에서 전기가 안 통하고요, 액체에서 전기가 통하면 얘는 이온 결합입니다. 고체에서는 안 통하고 액체에서 통하면 얘는 이온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요, 고체에서도 안 통하고 액체에서도
안 통하는 결합은 무조건 공유 결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전기 전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화학 결합의 종류를 직접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인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고체 액체 얘기하죠. 고체는 뭐예요? 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보통 표현이. 액체는요? L이에요. G는요? 기체예요. 혹시 AQ는 뭐예요? AQ? 수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용액. 자, 이게 전기전도성에서 화학결합을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전기전도성이 나와서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 전기전도성에서는 일단은 화학결합을 상태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전도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전기전도성에서는 도체가 있고 뭐로 나누죠? 부도체 이렇게 나누잖아요. 맞죠? 도체는 뭐 하는 거죠? 전기가 흐르면 도체입니다. 부도체는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죠. 그러면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는 뭘까요? 전기 흐르는 정도잖아요. 그죠? 전류 흘러요? 전류 흘러요. 얘는 전류 흐르지 않아요. 보통 전류 흐르는 도체가 뭐죠? 금속이 전기에 흐를 겁니다. 그죠? 금속이 도체입니다. 부도체는 뭐죠? 나무나 고무나 이런 거 전기 안 흐르잖아요. 그죠?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는 전기가 안 흐를 겁니다. 이런 거 부도체예요. 맞죠?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누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나누는 거. 전해질. 전해질이라는 말이 있고요. 비전해질.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전기전도성이죠. 전해질은 전기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전류 흘러요. 비전해질은요? 전류가 흐르지 않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동일한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도체는 전해질인가요? 그러면? 도체는 전해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 개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보자. 도체, 부도체에서 전기 흐르는 건 무슨 전자 때문이냐면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 그죠? 자유전자의 유무입니다. 얘는 자유전자가 있고요.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보는 거죠? 도체, 부도체는 기본적으로는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을 따지는 겁니다. 고체에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로 도체, 부도체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온 결합은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이온 결합은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부도체인 거죠. 왜? 고체에서 전기 안 흐르잖아요. 그죠? 고체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가 어떤 결합을 갖는 놈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금속은 도체냐 부도체냐? 도체라는 얘기고요. 공유결합 물질, 그죠? 공유결합 물질은 부도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 비전해질은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걸까? 이건 자유전자가 아니라 뭐의 유무죠? 이온의 유무입니다. 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온의 유무가 이온의 유무고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요. 얘는 고체에서 얘기했지만 이온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수용액 상태가 돼야 돼요. 수용액에서 따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전해질은 정의가 이거죠. 물에 녹여 전류가 흐르면 전해질입니다. 다시요. 물에 녹여 전류가 뭐 할 때? 흐르면 이걸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전해질은 물에 녹였는데 물에 녹여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런 건 비전해질이에요. 그럼 설탕은 전해질일까요? 비전해질일까요? 설탕물은 비전해질입니다. 얘는 물에 녹아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금은 전해질이나요? 비전해질이나요? NaCl은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흘러요. 전해질이죠. 소금이 전류 흐르는 건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설탕을 녹인다는 건 이온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온의 유무로 확인하는 거고요. 항상 혼합물인 수용액을 가지고 따져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확실하게 해결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면은 거의 많이 틀려요. 여러분, 전해질이 있잖아요. 그죠? 전해질은 이온 결합은 모두 전해질이다. OX.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전해질이다. OX. O입니다. 이온 결합은 전해질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전해질이죠. 앙금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이 결합해서 이온이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약간만 이온화가 됩니다. 전기가 조금 흐르는 거죠. 이온 결합은 무조건 전해질입니다. 공유 결합은 전해질입니까? 아닙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전해질이에요, 아니에요? 공유결합은 대부분은 전해질이 아닌데 전해질이 있습니다. 공유결합인데 전해질이 있죠. 어떤 걸까요? 산이에요. HCl. HCl 물에 녹이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이 되어서 전류가 흘러요. 알겠어요? 그 전해질이라는 얘기는 화학결합을 구별할 수 없어요. 전해질이라는 얘기로 얘가 무슨 결합이냐를 알 수 없습니다. 얘는 이온결합일 수도 있고 이온결합 물질일 수도 있고 무슨 물질? 공유결합 물질일 수도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전해질이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전해질은 이온결합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전해질은 이온결합이 아니라 뭐도 있죠? 공유결합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온결합은 전해질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온결합은 무조건 전해질이에요. 포함관계 알겠어요? 얘가 더 큰 개념입니다. 얘네들보다 더 큰 개념이죠.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얘네들이 고체 액체 전기 전도성과 특히 이 전해질, 비전해질의 이온결합과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할 때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건 전기 흐르나요? HCl 전기 흘러야 안 흘러요? 이거 전해질이 이 물질은 전기 흘러야 안 흘러? HCl을 L로 녹였어요. 액체로 만들었다. 전기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이게 무슨 물질이니까?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액체에서 전기 안 흘러요. 근데 이게 HCl, AQ 이렇게 들어간다. 전기 흐른다 안 흐른다? 이건 흐른다. 왜? 얘가 뭐니까? 전해질이니까. 그러니까 전해질은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조금 어렵죠? 그죠?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 비전해질 정도 확인하세요. 보통 비전해질은요, 물도 비전해질 맞죠? 그죠? 물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물 전기 안 통합니다. 이 안에 수돗물이나 이런 건 통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온이 있으니까 전기 흐르는 거예요. 바닷물 전기 통합니다. 이온이 있으니까. 그죠? 강물 전기 흐릅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되니까 전기 흐르지 않아요. 이런 거 비전해질이에요. 그러니까 비전해질은 대부분 어떤 물질이 많죠? 공유결합 물질이 많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거의 대부분 비전해질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전해질이 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산 종류입니다. 산. HCl, 뭐 H2CO3, 뭐 HNO3, 뭐 CH3COH 이런 것들, 그죠? 아세트산 등등등.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산 종류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요. 비금속이지만 모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의 물질들입니다. 라는 얘기죠. 알겠죠? 요것이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전기전도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전기전도성으로 얘네들 상태에 따라서는 화학결합을 구별할 수 있지만 전해질 가지고는 어떤 종류의 화학결합을 하는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전해질이 잘 녹아요? 비전해질이 물에 잘 녹아요? 물의 용해성은 전해질이 잘 녹을까요? 비전해질이 잘 녹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잘 녹아요. 물에 다 녹아야 되니까. 그죠? 설탕이 물에 잘 녹아요? 소금이 잘 녹아요? 둘 다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비전해질로는 얘네들이 물에 잘 녹는 거의 얘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전해질, 비전해질은 둘 다 물에 잘 녹는데 대신에 전해질은 뭐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온을 만들어내는 거고 비전해질은 이온을 만들어내지 않는 물질인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전기전도성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튼요. 화학결합 중에 이온결합 중에 이런 형태의 이온결합과 어떤 거? 전해질, 비전해질과의 관계 구별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야, NaClL이에요.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NaClL입니다.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이게 무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럼 L이네요. 전기 뭐하죠? 흐릅니다. 그죠? 전기 흐릅니다. 맞지? 그렇죠? NaClL 전기 흐릅니다. C2H4O2L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전부 다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죠? 공유 결합 물질 비전해질이야. L은 절대로 안 흘러요. 산이든 뭐든. 그죠?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요. 일단 화학결합에서 어떤 여러분이 전기전도성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온결합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이온결합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원자에서 얘기했듯이요. 금속과 뭐와의 결합이었죠? 비금속이 결합한 거는 모조리 이온결합입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금속은 원자인데 이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무슨 이온이 됩니까?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도 원자인데 불안정하니까 무슨 이온이 되죠? 음이온이 돼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죠. 옥텟 규칙 만족해서 안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떨어져서 각각은 안정하지만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더 안정하려면 서로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뭐 하죠? 얘네들이 붙어야 돼요. 그죠? 붙은 게 더 안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기적 인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 화학적 결합을 우리는 이온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온결합은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그럼 이 전하량의 합이 항상 얼마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0이 안 되면 또 다른 게 또 결합할 거 아니에요. 불안정하니까. 화학결합이라는 건 안정하게 결합해서 완벽하게 결합을 하니까요. 얘는 안정한 결합이고요. 이온 결합할 때는 전하량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전하량의 합은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결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네요. 쭉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나트륨 이온이 있고요. Cl-가 있어요. 흔히 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각각은 안정하지만 각각은 옥텟 규칙 만족해서 안정하지만 더 안정하게 서로 붙어요. 그죠? NaCl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충분히 0이 될 수 있는 전하량 0이 되어서 이런 화합물,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죠? 항상 이온 결합은 뒤부터 읽어줘요. 그죠? 음이온 읽고 무엇을 읽어라? 양이온을 읽어주시면 돼요. 음이온은 염화이온이죠. 나트륨이니까 얘는 염화나트륨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항상 그리고 앞에는 무슨 이온을 쓰는 겁니까? 앞에는 양이온을 쓰고 뒤에는요. 음이온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 패턴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양이온은 앞에 있고 음이온은 어디다? 뒤에다 씁니다. 읽을 때는 뒤에서 읽어요. 자, 보죠.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2+예요. Cl이 있었대요. Cl은 마이너스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은 안정하지만 서로 결합하려면 얘네들이 양이온 앞에 쓰고 음이온 뒤에 써.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네요. 전하량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하나 남잖아요. 불안정하죠. 없애야 되니까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니까 여기 몇 개 써주죠? 2개의 원자 개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습니까? 염화 칼슘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이런 거 보죠.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 몇 플러스죠? 2+입니다. 여기 NO3가 있습니다. NO3 몇 마이너스예요? 1 마이너스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두 개가 화학결합을 해요. 두 개가 화학결합을 합니다. 화학결합을 하면 하나당 하나일 수 없잖아요.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전하량 합이 0이 되게 하려면 얘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해요. 그럼 Mg에 NO3-가 두 개가 어떻게 붙나요? 양이온 앞에 쓰고 음이온 NO3를 써주는데 얘가 몇 개 필요하다고요? 2개 필요해요. 2개면 여기다가 말이야 2, 6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물질이에요. 그죠? 얘는 NO3가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NO3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2개 이상부터는. 그죠? 뭐라고 읽습니까? 질산, 마그네슘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자, 이것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의 형태입니다. 또 이런 게 있네요. 자, 여기에 칼슘이 있어요. 칼슘 2+. 여기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아세트산 이온이 있습니다. 다원자 이온이죠. 자, 이거 화학 결합하면 화학식 뭘까요? 화학 결합하면 여기에는요. 음이온이 원래는 뒤로 와야 되는데 이 시성식이 포함된 아세트산의 이온은 길지요. 이거는 앞으로 써요. COO 그 다음에 칼슘이 붙는 거고요. 근데 칼슘 하나랑 얘는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가로 치시고요. 2개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아세트산 음이온만 앞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는 똑같아요. 음이온 읽고 양이온 읽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 아세트산 칼슘 이렇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화학식은 이렇게 씁니다. 맞죠? 또 하나 또 이런 게 있어요. NH4+가 뭐였죠? 암모늄 이온이었어요. 자, 여기에 뭐 붙을까? 산화이온 붙자. 산소는 E-야, 그지? 그럼 요거 두 개 화학적으로 결합합니다. 자, 이온이고 이온입니다. 이온이고 화학 결합을 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NH4 양이온 앞에 쓰고요. 2고요. 5 이렇게 됐을 거예요. 뭐라고 읽어요? 똑같이 읽어요. 비금속인 산화
암모늄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됐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암모늄 이온은 아주 유명한 놈이죠. 암모늄 이온은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이건 전부 다 질소, 수소가 들어가 있으면 저 비금속이에요. 질소, 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비금속들이고 이 비금속이 산소랑 또 비금속이랑 결합을 했죠. 그럼 이 화합물은 공유결합 물질인가요? 아닌가요? 전부 다 비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죠.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면 비금속이지만 얘는 금속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화합물은 전부 다 무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속습니다.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건 모두 다 이온 결합 물질이 됩니다. 비록 비금속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건 집단 이온이거든요. 금속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금속처럼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금속이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 화합물의 결합도 비금속들 간의 공유 결합 아닙니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무슨 결합 물질입니까?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화학 결합 물질 짝 주고 이 중에 같은 결합 물질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죠? 무슨 결합 물질인가요? 이온 결합인가요? 공유 결합인가요? 금속 결합인가요? 이건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죠? 당연해요. 뭐만 예외라고요? NH4가 들어간 것만 이온 결합이에요. 그럼 이건 비슷하죠? NH4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 결합 물질. 요 암모늄 이온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NH4Cl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무슨 결합 물질입니까?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NH4가 들어간 화합물의 결합물은 무조건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식을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이제 앙금이나 이런 걸로 쭉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5번째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 봅니다. 6번째. 자, 6번째 내용. 자, 6번째는 우리가 좀 이온들 외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 암기사항의 원자들을 정리해보죠. 자, 먼저 금속원자를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금속원자에 주로 나오는 우리가 화학식에 뭐 다른 것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 금속원자에 한해서 반응성에 염두에 두는 어떤 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표라 그래? 이온화 경향 표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이 산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서열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쭉 한번 적어보죠. 이건 서열 순서입니다. 자, 금속은요, 전자를 잘 잃어요. 이 전자를 잃는 걸 우리는 산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되는 순서대로의 표입니다. 산화가 잘 된다는 건 금속은요,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순서대로의 표이죠. 자, 보통 이렇게 칼륨부터 시작해요. 칼, 가,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리죠. 순, 은, 백금, PT, 금, 네, 이렇게 이 정도 순서죠. 요거는 서열입니다. 나중에 표준환원 전위 같은 거 언급할 때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금속의 반응성 부분에서 언급할 때도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하는지를 찾는 데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표입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 산화수 한번 물어볼까요? 칼륨은 몇 플러스? 1 플러스죠? 1쪽이죠. 칼슘? 모르면 2 플러스. 나트륨? 1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죠. 알루미늄 몇 플러스였죠? 3 플러스. 아연 모르죠? 철 모르죠? 니켈 모르죠? 주석 모르죠? 남 모르죠? 수소 1 플러스, 구리 2 플러스, 수은 2 플러스, 은 플러스, 백금 2 플러스, 2 플러스. 그죠? 각각의 금속 원소들의 기본 산화수입니다. 기본 산화수. 이렇게 기억해도 암기하셔야 돼. 그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되고 수소인 경우에는 비금속이지만 산화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여기다 두고 얘보다 크냐 작으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얘는 이온화 경향표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뭘 잘한다는 얘기였냐면요. 산화 잘해요. 산화 잘한다는 건 전자를 뭐 하는 거죠? 잘 잃는 경향이 크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반응성이 뭐하다는 소리죠?
반응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를 잃은 걸 뭐라 그런다고요? 산화라 그러는 거죠. 그죠? 산화라 그러고 그럼 전자가 쉽게 잃어버려요.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그 입자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 어때요?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일로 가면 전자를 잘 잃어버린대요. 그럼 당기는 힘은 어떻죠? 작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되는 전자를 띄어내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겠죠? 잘 떨어지잖아.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그냥 경향입니다. 이온화되는 에너지가 어때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얻기가 힘들죠. 양이온이 잘 되는 거니까 전자를 얻는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 친화도. 전자 친화도도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향 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의 성질은 크다 작다, 금속성이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금속성은 크다 작다, 금속성은 커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일로 가면 갈수록 표준 환원전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다 설명돼야 될 거죠. 표준 환원 전위라는 말이 나와요. 표준 환원 전위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환원은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원 전위가 크다는 건 환원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환원 전위는 작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로 가면 갈수록 표준 산화되는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는 커요 작을까? 클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즉 이 표 하나로 다 이 말은 같은 말들인 겁니다. 그죠? 순서를 정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얘네들 값들이 다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얘는 일단 집어치우고 경향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러면 금속성이 크면 전기 잘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이 중에 전기 제일 잘 통하는 건 누구죠? 칼륨, 칼슘 이쪽이 아니에요. 어느 쪽이? 금, 은, 백금, 구리 이런 게 전기 잘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과 금속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금속성은 전기 전도성과 관계가 없어요. 도체의 전기 전도성.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금속에 대해서 암기해 주셔야 될 거 기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자, 기본적인 것만 적어봅니다. 여러분 주기율표라는 건 주기적인 성질에 따라 원자들을 배열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원자는 모두 118개가 될 겁니다. 118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에는 여러분 족과 주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족이라는 말이 있고 뭐가 있다? 주기라는 말이 나오겠고요. 족은 뭐죠, 정의가? 족은 최외각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배치하죠.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이렇게 배치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전자 수에 대한 의미가 될 거고요. 주기는 뭐죠?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될 겁니다. 그죠? 전자 껍질 수가 되고 그러니까 족과 주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자, 족과 주기의 개념이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주기율표 우리는 20개까지는 반드시 다시 한번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20개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20개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그 다음에 16족, 17족, 그 다음에 18족. 그렇죠? 18족. 이쪽이 족이에요. 주기는 이거네요. 세로. 요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자, 1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기억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순서대로 수소가 들어가죠. 알카리 금속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프란슘. 그다음 2주기에는 이 베릴륨이 들어가겠네요. 마그네슘이 들어갈 것이고요. 칼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붕소가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는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탄소고요. 규소가 되겠죠. 여기는 질소고요. 여기는 인이 될 겁니다. 산소고 황이 되죠. 플로르고 염소고 여기 이제 브로민, 할로젠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브로민, 아이오딘이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헬륨이 있겠고요. 네온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을 겁니다. 크립톤, 크세논, 제논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있는 건데 이 중에 번호를 매기죠. 보통은 20번까지일 겁니다. 1번,
2번 순서대로 매기는 거죠. 원자 번호가 결국은 얘네들 쭉 그래서 19, 2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춰진 거죠. 자, 이게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율표 중에서 금속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주기율표에서 분석을 좀 해보면 금속 몇 개 있죠? 지금 여기 이 중에 금속 모두 몇 개? 금속 7개 있죠, 그죠? 누구 있죠? 리튬 금속, 베릴륨 금속, 나트륨 금속, 마그네슘 금속, 알루미늄, 칼륨, 칼슘. 자, 20번 중에는 금속의 종류가 몇 가지? 7개입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1쪽에 속하는 금속을 무슨 금속이라고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알칼리 금속. 얘는 1쪽에 속하는 금속이야. 보통 17쪽에 속하는 원소는 뭐라 그래? 상대적으로 할로젠 원소 이렇게 얘기하죠? 할로젠 원소. 18쪽에 속하는 건 뭐라 그러죠? 이거는 비활성 기체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16쪽에 속하는 건 산소족이에요. 그죠? 질소족, 산소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 7개가 금속이고요. 나머진 전부 비금속이에요. 근데 이 중에 준금속이 있어요. 준금속이 뭘까요? 금속도 비금속도 두 성질을 공유하는 거죠. 지금 전자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쉬운 거죠. 어느 게 준금속이죠? 붕소와 규소가 준금속이에요. 즉 탄소 아닙니다. 이건 보통 대각선의 법칙이라 그래요. 주기율표상에서는요,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성질이 뭐하다? 비슷합니다. 대각선의 법칙이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붕소하고 규소가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금속이에요. 준금속. 금속에 준한 거죠. 비금속도 금속도. 전자 잃고 얻는 성향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족은요. 2에서 13족이 있잖아요. 2에서 13족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죠. 3족부터 몇 족까지 있어요? 12족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왜 뺀 거죠?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은 상태. 즉 최각 전자가 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전부 다 우리는 금속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중금속이라고 그래요. 준금속과 중금속이 다르고요. 이 중금속을 우리는 전이금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이금속들은 요거 빠진 거죠. 왜냐? 족과 최각 전자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들을 빼버린 겁니다. 얘네들은 최각 전자가 하나 내지 2개로 일정합니다. 족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볼 건데 어쨌든 이건 전이금속이야. 이 안에도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또 보죠.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중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 몇 개 있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이원자 분자로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건 우리 주기율표상에 몇 개 없어요. 누구 있죠? 많이 본 적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원자 분자. 기체로 존재하죠. 또 뭐 있어요? 붕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B2 이런 거? 없죠, 그죠? C2 있나요, C2? 이런 것도 없어요. 또 뭐 있어요, 그러면? N2는 본 적 있겠네. 질소, 그죠? 또 뭐 있어요? O2 본 적 있고요. F2 본 적 있고요. 또 뭐 있어요? Cl2 본 적 있죠. 5개밖에 없습니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화학 분자 구조는 5개밖에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 기체에서. 물론 Br2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얘는 기체가 아니라 뭐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요. I2 있어요, 없어요? I2 있습니다. 얘는 근데 기체가 아니라 뭐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기체로 존재하는 건 몇 개밖에 없다?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많이 없죠.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최각전자가 얘는 몇 개라는 소리예요? 하나라는 소리니까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면 전자를 뭐 하죠?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잃어야 되겠네요. 8개 만들려면. 그래서 산화수 뭐 되죠? 하나씩 다 잃어버려서 8개를 만드는 거야. 플러스 1까지요. 얘는 최각전자 2개예요. 8개 되려면은 6개 없기보다 2개 뭐 하면 되죠? 버리는 게 나아요. 얘는 산화수가 자동적으로 몇 플러스가 되지? 2 플러스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붕소와 알루미늄도 13족이죠? 기본적으로 몇 플러스? 8개 채우려면 3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17족이지만 최각전자 몇 개죠? 7개 있는 겁니다. 몇 개 얻어야 돼요? 하나 얻으면 이온이 되는 거죠. 16쪽인 산소는 최각전자가 6개라는 소리예요. 몇 개 얻죠?
두 개, 두 개, 두 개 얻는 거죠. 그죠? 그다음 질소는요? 3개 얻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탄소와 규소는 어때요? 4개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있는 경향들이 어떻죠?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해서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있죠. 자, 이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원자 번호를 통한 또는 전자의 산화수, 그죠? 원자의 산화수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율표는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 이제 순서 암기하시고. 근데 이거는 완벽히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나중에 이는 전자 몇 개죠? 인이랑 원자 전자 몇 개 있어요? 원자번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원자번호 몇 번? 15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15개 있어요. 그죠? 양성자 15개 있어요.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2인 기억하셔야 돼요. 2는 몇 종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15조.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그 원소들이 어떤 오비탈 배치를 갖는지를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 얘네들의 유효핵 전하량 이런 거 비교할 때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염두에 두냐? 그냥 손으로 꼽아서 외우시면 안 돼요. 머리에 스캔해 두셔야 돼요. 주기율표만큼은. 20번에 어떤 위치에 누가 원자번호 몇 번, 몇 종, 몇 주기 이런 걸 스캔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바로바로. 그 정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2개 외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순서대로 원자번호상 그대로 다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물어보면 최외각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홀 전자수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게 돼요. 몇 개, 몇 개, 몇 개 있는지를 나중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일단 암기하셔야 될 6번째까지고요. 자, 부가적인 암기, 부가적인 암기하는 것도 한번 몇 개만 더 언급합니다. 7번째인가요? 7번째 암기사항. 자, 일단 7번째는요. 앙금이라는 색깔 암기 꼭 해두셔야 돼요. 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앙금은요, 이온 결합 물질의 고체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 있는데 이 이온 결합이 고체인 상태, 어디 상황에서도 물에 녹지 않는 형태를 앙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앙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전부 다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 결합이고요. 얘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원래 이온결합은 물에 녹아 전기 흐르잖아요. 그죠? 이온이 많이 나와야 되는 전해질이죠. 근데 앙금도 전해질인 건 맞아요. 근데 이온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거의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에. 그러면 얘네들은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이온결합 물질은요, 앙금인 거와 앙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앙금이 아닌 걸 우리는 수용성 염이라 그래요. 수용성 염. 자, 염이라는 얘기죠. 염은 요거는 무조건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이제 염이에요. 그러니까 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온 결합 물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수용성 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염이 있고요. 물에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고요.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습니다. 불용성 염. 우리는 이 불용성, 물에 안 녹는 염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앙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종류가 겁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것들은 녹고 어떤 것들은 안 녹냐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염 너무 많죠. 근데 이런 이온들이 있으면 절대로 앙금이 아니에요. 어떤 이온이 있니? 나트륨, 알칼리 이온 중에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이온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만 정리하면 NO3-라는 질산이온이 있어도 앙금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CH3COO- 이런 것도 앙금 안 돼요. 그 다음에 NH4+ 이런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도 이건 절대 앙금이 아니에요. 전부 다 물에 잘 녹는 이온입니다. 잘 녹는 이온입니다. 이런 게 이제 수용성 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l-. 자, Cl-가 있어도 대부분은 앙금 아니에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앙금이 되는 건 누구랑 결합할 때는 예외가 누구랑 결합할 때 기본적으로는 은하고 결합하면 앙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하고 결합하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앙금이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다? 앙금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적 용어로 뭐라 그래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죠.
그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들입니다. 그냥 물에 녹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KCl 이거 앙금이에요, 아니에요? 앙금 아니라는 얘기죠. 칼륨도 있고 Cl도 있잖아요. 앙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Na2CO3 야, 이 염은 앙금이에요, 아니에요? 앙금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있으니까?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있다면 절대 앙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아하, 앙금이 아닌 이온이 있는 거, 앙금이 될 수 없는 걸 먼저 기억하면 반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반은 알 수 있고. 근데 불용성 염은 색깔 정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흰색 앙금, 흰색이 앙금을 만드는 불용성 염. 보통은 흰색을 만들려면 탄산이온이거나 황산이온과 결합하면 흰색 앙금이 돼요. 이온 결합할 때 앙금이 된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주로 되냐면 칼슘 될 거예요. 탄산칼슘 유명하죠. 그 다음에 황산칼슘. 네, 얘네들 전부 다 흰색 앙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학결합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앙금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성 염은 알자 이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응에서 알자 반응이에요. 알자, 화학 반응에 참여한 이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산칼슘, 황산칼슘이 만들어지는 거 앙금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륨류예요. 탄산바륨과 황산바륨, 바륨이 들어가 있는 것도 흰색 앙금, 즉 얘네들이 있어서 앙금이라면 전부 다 흰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앙금이죠. 또 이런 것도 앙금이에요. Ag2CO3, Ag2SO4. 네, 이런 것도 흰색 앙금입니다. 흰색 앙금. 근데 중요한 흰색 앙금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마그네슘 앙금입니다. MgCO3와 MgSO4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앙금인데 얘는 흰색 앙금이 맞아요. 근데 MgSO4는 앙금이 아니에요. 그죠?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건 앙금 아닙니다. 요거 하나 참고하시고. 또 대표적 흰색 앙금 중에 Ag 뭐가 있다? Cl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주 유명한 흰색 앙금이죠. 그 다음에 ZNS 황화물에서도 앙금이 생기는데 이때도 얘도 흰색 앙금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이 흰색이구나 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앙금 또 유명하죠? 노란색이 앙금입니다. 노란색 앙금은 보통 아이오딘 입자와 결합할 때는 앙금이 되었다. 그럼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PbI2 노란색입니다. PbI2, AgI 노란색입니다. I2랑 다 반응해서 생기는 앙금들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유명한 거 하나, 황화이온 중에 노란색 유명하죠. CDS 황화카드뮴 노란색 앙금입니다. 황화카드뮴 노란색 앙금. 자, 노란색 앙금은 뭐 이 정도 여러분 색깔 기억하시고요. 자, 황화이온과 결합해서 앙금되는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군요 라는 거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색? 검은색 보죠. 검은색 앙금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죠? 검은색은 어떤 이온과 결합한 게 검은색일까? 황화이온과 결합하면 대부분은 다 검은색이에요. 뭐는 제외하고요. 황화아연과 황화카드뮴 제외하고는 다 검은색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bS, CuS, 그죠? FeS, HgS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등등. 얘네들은 전부 다 검은색 앙금입니다. 그러니까 황화물과 결합하는 앙금은 검은색 앙금이고요. 근데 요거 두 개 예외예요. 카드뮴과 아연이 결합하면은 흰색과 노란색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로 붉은색 앙금 같은 거 있어요. 붉은색을 띠는 앙금. 자, 요거는요 Cu2O입니다. 산화구리죠. 산화구리 형태 Cu2O입니다. 여러분 CuO도 있어요. CuO는 검은색입니다. 이건 앙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화합물의 결과 만들어지는 색깔이 검은색이고요. 얘는 Cu2O는 얘는 붉은색입니다. 얘는 붉은색. 이건 알데하이드 검출 반응에 쓰는 겁니다. 이건 알데하이드 검출 반응에서 우리가 펠린융에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생성되는 앙금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Cu2O하고 CuO가 달라요. 그죠? Cu2O. 여러분 뭐라고 읽어요? CuO도 무슨 구리죠? 산화구리. Cu2O도 무슨 구리예요? 산화구리. 근데 얘네와 얘네 산화구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요. 산화수가 얼마죠? 2 플러스. 얘는 얼마죠?
플러스 1까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산화제 2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요. 산화제 1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죠? 이건 산화수에 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스토크법이라고 해요.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화수에 따라 달라요. 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FeCl2 뭐라고 읽어요? 이온결합 물질 염화철이잖아요. FeCl3 뭐라고 읽어요? 염화철이잖아요. 이온결합은 이온의 이름만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얘 산화수는 2 플러스 얘 산화수는 3 플러스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죠? 염화제 2철, 얘는 염화제 3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얘는 2철이고 얘는 몇 철? 3철이야.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표현해주는 방법, 읽는 방법이 있네요.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요거 지금 앙금이에요. 앙금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보면 이거 붉은색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리예요. 구리 쪽은 한 번 더 봅시다. 자, 구리가 있는데 구리는 원래 색깔이 무슨 색이죠? 구리 금속은 붉은색입니다. 구리 금속은 붉은색. 자,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이에요? 구리가 수용액에 녹아서 이온이 됐습니다. 무슨 색이죠? 구리 이온은 푸른색입니다. 색깔이 조금 다양합니다. 구리 O, CO는 무슨 색이라고요? 검은색입니다. 구리를 산화시켜서 만든 색깔, 연소시키면 검은색. CU2O는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이에요. 구린 색깔이 다양하니까 그 색깔에 따라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죠? 구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색깔이나 이런 거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적었는데 암기는 꼭 해두시고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겁니다. 얘네들 어떻게 색깔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에 대한 암기할 것들을 조금 일단 초반이니까 적어놨어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